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인간관계에 이렇게 쉽게 지칠까? 분명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하고 피곤할까? 가족, 직장, 친구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참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애써 웃었던 순간들. 하지만 돌아보면 정작 가장 상처받은 건 내 마음이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긋는 건 냉정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섭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선 긋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워지며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첫 번째 지혜는 거절은 나쁜 게 아니다. 바로 이 인식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탁을 잘 거절 못해요. 괜히 미안하고 싫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원치 않는 약속, 하기 싫은 일도 웃으며 수락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타인을 위해 억지로 내 감정을 누르면 결국 가장 지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민지 씨는 회사에서 사람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고 회식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잘한 부탁이 쌓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민지 씨는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 굳어졌습니다. 결과는요? 번아웃이 왔습니다. 주말에도 일 관련 연락을 받고 자신만의 시간이 점점 사라졌거든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 주는 사람이 되되 경계 없는 기버는 쉽게 소진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나를 잃으면서까지 수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아주 짧고 정중한 표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요. 이처럼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거절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말이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억지로 웃기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두 번째 지혜는 관계 거리두기는 배려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는 모든 감정을 공유해야 진짜 관계라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가족 심리학자 머레이 보웰은 자기분화 이론을 통해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얽힌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갈등을 키운다. 각자의 감정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다. 즉, 나와 타인의 감정을 분리해서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여성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감정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늘 연락하고 부탁도 다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해지면서 저 혼자 소모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작게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던 연락을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고 모든 부탁을 바로 수락하기보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젠 엄마도 저를 배려해주기 시작했고 저도 스스로 덜 미안해졌어요. 이게 바로 거리두기가 가져다주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법, 그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선명한 경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긋는 연습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연락이 와도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용을 자신에게 주세요.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감정적 여유가 있을 때만 마음을 나눠도 괜찮다는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타인을 동시에 배려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는 오해를 줄이고 존중을 키워줍니다. 이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아. 하지만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무조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소진시키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도 다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숫자가 약 15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오히려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정서적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관계는 5명에서 15명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는 말해줍니다. 지금 내 연락처에 수백 명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내 사람인 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지치고 솔직한 나로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직장인은 퇴근 후에도 각종 모임과 단톡방에서 빠지지 않으려 애쓰다가 어느 순간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싫다고 하면 나만 따돌림 당할까봐 계속 참석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늘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는 카톡을 정리하고 단톡방 알림을 끄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몇 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진짜 나를 아껴주는 몇 사람만 남았는데도 훨씬 덜 외롭고 더 편안했어요. 실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연락처를 한번 훑어보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과 습관처럼 남겨둔 사람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피로감을 주는 이름은 지우기 또는 숨김 처리해보세요. 무엇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비우는 것, 그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얕은 인연을 줄일수록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네 번째 지혜는 내 감정에 먼저 집중하기, 다시 말해 감정보다 경계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화를 내면 안 된다. 기분 나빠도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참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해도, 시댁에서 불쑥 찾아와도 실은 내색 없이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 가족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러움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감정을 오래도록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지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훨씬 건강한 태도를 보인다. 이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를 인식하고 필요할 땐 가볍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이 조금 서운하네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같은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에게는 내 마음의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굳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피곤하구나, 이 말이 마음에 걸렸구나라고 조용히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경계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은 제 일이 먼저라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솔직함과 거리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정 소모 없는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기분이 상해도 웃으며 넘기고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해왔죠. 하지만 그럴수록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차갑게 등을 돌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나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내가 평온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만족시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평온해야 관계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래, 나도 이제는 선을 그어야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부터 선을 긋고 싶은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스스로의 무리한 기대와 감정 소모일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온을 응원합니다.